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에 네 번째 이야기인데요. 당뇨는 정말 흔하죠. 그런데요, 침뜸으로 당뇨를 낳을 수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귀 기울여 주세요. 이 배만 좀 꺼져도 소원이 없겠어요. 중풍으로 반신불수가 된 노년의 부인이 내게 더듬거리며 말했다. 국무총리를 지낸 바 있는 S씨의 부인, 남편 S씨는 옆에 서서 내게 그간의 사정을 전했다. 서울에서 최고라는 대학병원에 50일이 넘게 입원해 있었습니다. 온갖 치료를 다 했는데도 산더미처럼 부어오른 배가 꺼지질 않는 겁니다. 사실 저희 집안에 의사가 한두 명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손을 쓰지 못하니 이제 믿을 건 침밖에 없구나 하는 심정으로 선생님을 찾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중풍 치료에는 침이 최고라고 추천하기도 했고요. 집안 식구들을 모아 의논한 끝에 침 치료를 받아보기로 결정하고 병원에도 양해를 구했습니다. 나는 병상주위에 기축해 서 있는 가족들을 둘러봤다. 이왕에 치료를 받기로 결정했으니 침과 뜸을 믿으세요. 2, 3일 만에 부어오른 배가 싹 가라앉게 될 겁니다. 내 말을 듣고 가족들은 얼떨떨한 표정을 지었다. 2달 가까이 병원에서 치료를 해도 전혀 빠지지 않는 배의 붓기를 침과 뜸으로 2, 3일 안에 빼겠다고 하니 어이가 없는 모양이었다. 또 한편으로는 정말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표정도 엿보였다. S씨 부인과 같이 배가 부어올랐다면 배뇨에 장애가 생긴 것. 그래서 소변을 잘 통하게 하는 혈자리를 잡았다. 소변을 잘 통하게 하는 자리로는 배꼽 아래는 중국, 수도혈. 중국은 방광의 기가 모이는 혈, 방광의 기를 북돋아주는 자리이며 수도는 글자 그대로 물의 길, 신과 방광을 다스려 소변을 잘 통하게 한다. 4월 뒤 SC 부인의 배는 거짓말처럼 가라앉아 있었다. 얼마나 많이 부어 있었는지 붓기가 빠지면서 배가 가라앉는 것이 눈에 보일 정도였다. 가족들은 기뻐하면서 한편 몹시 신기했다. 그러나 기쁨도 잠시 소변이 잘 통하게 되면서부터 당뇨가 심한 문제로 떠올랐다. SCV는 이미 오래전부터 당뇨로 고생해온 터였다. 당뇨 환자의 8할 이상이 종국에는 중풍을 겪는다. 이럴 때는 당뇨병을 근본으로 치료해야 한다. 다시 말해 당뇨병을 치료하는 것이 중풍을 치료하는 것이 된다. SCV는 움직일 수 있는 오른손과 오른팔의 말단이 저리다고 했다. 어떨 때는 아프고 어떨 때는 시리고 하는 차이는 있지만 늘 저리다고 했다. 그런 증상은 당뇨가 심하다는 증거. 당뇨가 심하면 손끝과 발끝이 저리고 아프고 시린 증상이 동시에 나타난다. 이 증상을 없애는 방법은 뜸밖에 없다. 발바닥이 있으면서 맥기가 샘물처럼 솟아오르는 용천혈. 뜸을 떠 경락을 소통시켜주면 저리고 아프고 시린 증상이 싹 사라진다. 현대 어떤 첨단 의술도 당뇨로 손끝 발끝이 아픈 증상을 고칠 방법이 없다. 그러니 이 부분에서는 뜸이 최첨단 의술인 것이다. 내가 SC 부인의 용천에 뜸을 들여고 할 때였다. 담당 의사가 병실로 들어오면서 나에게 항의했다. 당뇨 환자에게 상처를 내면 어떡합니까? 당뇨 환자 몸에 상처가 나면 아물지 않는다는 거 상식이에요. 그래서 당뇨 환자는 외과 수술을 말할 것도 없고 치과에서 이도 못 보는 것 아닙니까? 의사는 부인의 몸에 남아있는 뜸자리를 가리켰다. 뜸을 뜬 자리에 생긴 쌀알만큼의 크기의 흔적이었다. 나 의사에게 뜸자리는 탈이 나지 않으니 괜찮다고 설명하려 했다. 그러나 그는 당장 뜸을 그만두라고 큰 소리로 말했다. 병원에서 허락한 것은 침이지 뜸은 아니었으며 애초에 뜸 얘기는 꺼내지도 않았다는 것이 요지였다. 그는 내 설명을 드리려 하지 않았다. 나는 입을 다물었다. 병원에 입원한 환자이니 의사의 말이 우선 일터. 그러면 이제 환자의 가족이 선택할 수밖에 없다. 의사의 말대로 뜸 떼기를 중단하든지 아니면 뜸을 뜨기 위해 퇴원하든지 선택해야만 했다. S씨가 확인하듯 내게 물었다. 선생님, 뜸 정말 괜찮은 거지요? 그럼요. 아무 탈 없으니까 제가 지금 여기 서 있는 거죠. 나는 자신있게 대답했다. 뜸자리는 탈이 나지 않는다. 이것은 내가 평생 동안 뜸을 떠준 수십만 명의 사람들 중 단 한 명도 탈이 없었다는 사실로 증명된다. 또 단 한 명도 탈이 나지 않았으면 지금도 내가 뜸을 뜨고 있는 사실로 증명된다. 탈이 나는 것을 뻔히 알면서 뜸을 뜰 바보는 없다. 게다가 상처가 나면 아물지 않는다는 당뇨 환자에게 아무런 확신 없이 일부러 상처를 낼 바보가 또 어디 있겠는가. 나는 평생 뜸을 떠왔다. 그래서 나는 침만 쓰는 침사가 아니라 침과 뜸을 함께 쓰는 침구사이다. 뜸은 최고의 예술이에요. 보셨잖아요. 산더미처럼 부었던 배를 사흘 만에 가라앉혀 만든 건 뜸의 힘이었습니다. 뜸을 뜨면 작은 상처가 나지만 오히려 그 상처 덕분에 몸의 자연 치유 능력이 커집니다. 몸의 병균을 살짝 감염시켜서 면역력을 기르는 예방주사 같은 이치예요. 사실 예방주사는 뜸에 비하면 아주 초보죠. 병에 대한 정능력으로 말하자면 뜸은 예방주사와 비교할 수도 없는 경지에 있는 겁니다. 예방주사는 한 가지 병균을 상대하지만 뜸은 모든 병과 상대하거든요. 뜸은 몸의 전쟁 능력을 키우는 의술이에요. 그래서 뜸을 뜨면 평상시에는 병이 감히 넘보지 못하니 병의 발병이 억제되고 어쩌다 병이 나면 병과 싸워 이길 수 있습니다. 내 말을 들으며 S씨는 고개를 끄덕였다.
병상 옆에서 서 있던 의사가 무슨 말인가 하려다 그만두었다. 나는 누구라고 할 것도 없이 병실에 있는 사람 전체에게 말했다. 여기는 병원이니까 뜸을 뜨지 말라고 하면 그만두겠습니다. 하지만 저도 침과 뜸을 다루는 의술자예요. 의술자의 목적은 환자의 고통을 덜어주는 겁니다. 손끝 발끝이 저리고 시린 증상을 없애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발바닥에 한 자리만 뜸을 뜨면 통증이 금방 사라집니다. 다른 의술로는 뜸처럼 부작용 없이 해낼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어떻게 할까요? 뜸을 뜰까요? 아니면 그냥 갈까요? 병실에 있는 가족들은 서로 얼굴을 쳐다보았다. 그러다 이내 가족 전원의 시선이 의사에게 쏠렸다. 가족 중 누군가 의사에게 어떻게 해야죠? 하고 물었다. 바로 잇따라 누군가 다른 사람의 의견을 내놓았다. 뜸을 떠서 효과를 받고 또 한 군데만 뜸을 뜨면 된다고 하니 한 번만 더 뜸을 떠보죠. 가족 모두 같은 의견인 듯 반대가 없었다. 의사도 인정할 수밖에 없었는지 잠자코 있었다. 나는 SCV인의 발바닥 가운데 용천열에 뜸을 떠주고 병실 나왔다. 뜸 치료를 계속 받을 것인지 아닌지는 가족들이 결정할 일이었다. 뜸의 효과를 직접 눈으로 보고 경험하고서도 뜸을 떠야 하느냐 말아야 하느냐를 고민해야 할 만큼 우리의 의료 체계는 불합리하다. 현대의학을 선택하면 죽으나 사나 병원에 매달려야 하고 아니면 현대의학의 혜택을 포기해야 한다. 그래서 사람들은 병원에 갔다 한의원에 갔다 침술원에 갔다 하면서 떠돌아다니지 않을 수 없다. 그렇다면 당뇨병일 때 어떻게 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일까? 현대의학인가, 첩약술인가, 침뜸술인가, 그것도 아니면 민간요법인가. 단언컨대 당뇨치료에는 침뜸이 최고의 효과를 낸다. 현대의학에서 하는 당뇨치료는 적게 먹게 하고 운동을 많이 하게 하는 것이 고작이다. 그리고 병이 심해 인슐린이 부족해지면 인슐린을 투여할 뿐이다. 한약은 나름대로 효과가 있지만 비용이 높다는 단점이 있다. 그러나 침뜸은 값싸고 편리하면서 부작용 없이 확실한 효과를 볼 수 있다. 특히 뜸은 누구나 할 수 있고 언제 어디서나 할 수 있으며 치료 효과를 크게 얻을 수 있는 것이다. 당뇨 발생의 뿌리는 신. 당뇨는 비장에서 탈이나 발생하지만 더 근본은 신장의 탈. 여기에서 비의 탈이란 비장의 이상을 말하며 혈액 속 당분의 농도를 조절하는 부위는 비장에 있는 랑기르스 한섬 이다. 그래서 랑기르 한섬에 문제가 생기면 인슐린 분비에도 이상이 발생한다. 이렇게 되면 혈액 속의 당분이 정상적으로 조절되지 못하고 급기야 당뇨로 이어지게 된다. 소갈병이라고 불리는 당뇨는 침뜸약에서는 3소로 나뉜다. 상소, 중소, 하소로 나뉜다. 상소는 심장, 중소는 비장, 하소는 신장. 심장에서 생기는 소갈병은 요즘 말로 스트레스 같은 것이 원인. 현대약에서는 주로 비장의 인슐린 분비 문제로 생긴 것과 인슐린 수용체의 문제로 생긴 것을 당뇨라 한다. 침뜸의학에서는 당뇨에 있어서 특히 신이 중요하다고 보는 것은 신의 양기로부터 따뜻한 기운을 받아야 비가 정상적으로 기능을 할 수 있으므로 신의 음액이 충실해야 폐가 마르지 않고 부드럽게 활동할 수 있기 때문이다. 더불어 신장의 배설 기능은 진액을 폐로 보내는 비의 기능과 비가 보낸 진액을 온몸으로 퍼뜨리는 폐의 기능을 이끌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당뇨 치료의 제1현 신유혈, 등어리에 있는 신유는 신장의 기가 흘러드는 자리다. 신은 간에 이상이 오면 탈이 나므로 간이 기가 흘러드는 간유에도 침을 놓고 뜸을 떠 간의 기능을 다스린다. 폐와 비를 위해 등에서 폐의 기가 흘러드는 폐유혈과 비의 기가 흘러드는 비유, 윗배에 심의 기가 모이는 거걸, 심을 도와주면 오장을 모두 다스린 것으로 치료와 합병증 예방이 일시에 해결된다. 단 간유 비유는 한쪽 혈식 어긋나게 잡아 음양 균형을 맞춰야 한다. 남자는 왼쪽 여자는 오른쪽 양이 허해지기 쉽다. 그러므로 남자는 왼쪽 간유, 여자는 오른쪽 간유에 뜸을 뜬다. 비유는 간유와 어긋나게 남자는 오른쪽 비유, 여자는 왼쪽 비유. 뜸을 뜬 자리와 반대되는 간유와 비유에는 침을 놓아 균형을 맞추도록 한다. 또한 자기문혈과 그 아래 안쪽에 있는 좌양문혈로 비장을 다스린다. 다리의 삼리, 양쪽 곡지, 배 중안, 몸 전체 기혈의 균형을 잡고 배꼽에 있는 기의 바다인 기해, 원기가 모이는 관원, 또 몸의 원기를 북돋우는 중환. 당뇨는 삼다병이라 하여 많이 먹고 많이 마시고 많이 배설한다는 뜻. 당뇨가 생기면 특히 갈증이 많이 나는데 그럴 땐 뜸이나 침으로 간단하게 갈증을 없앨 수 있다. 태계, 수천의 신의 기가 모이고 물이 깊은 세민이 갈증이 멈추게 되는 것이고 당뇨로 음부에 소양증이 생겨 가렵거나 퉁퉁 부으면 그때에는 침이나 뜸보다 물이 빠르다. 가렵고 퉁퉁 부은 부위를 찬물로 씻어내면 증상이 간단하게 해결된다.
당뇨를 두려워하는 것은 당뇨 그 자체 때문이 아니라 당뇨의 합병증 때문이다. 열량을 생산하는 데 3대 영양소인 지방, 단백질, 탄수화물 중 탄수화물에 해당하는 당이 빠져버리면 인체는 저항력이 뚝 떨어지게 되고 그로 인해 병이 침범하면 물리치지 못한다. 간이 나빠져 단백질이 부족해져도 마찬가지. 병원균이나 질병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저항력이 없음이 문제이다. 저항력이 없으면 병이 생겨도 이길 수 없으니 그래서 당뇨가 무섭다. 저항력 기르는 데는 뜸이 으뜸. 어떤 의사도 어떤 보약도 할 수 없고 뜸이 아니면 안 되는 방법. 피부에 약한 화상을 입혔을 때 생기는 물질. 좀 더 전문적인 단어로는 이종 단백질. 이 이종 단백질이라는 건 내 몸속에 있는 정상적인 단백질이 아닌 단백질. 이종 단백질을 시에 과도하게 인체에 유입되거나 소량이라도 특정한 이종 단백질에 인해 지나치게 예민하게 반응하면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나거나 병에 걸린다. 그러나 소량의 이종 단백질 또는 특정한 몇몇 이종 단백질은 인체 내에서 항체 역할을 한다. 장티푸스, 천연두 같은 전염병은 한번 앓고 나면 평생 다시 걸리지 않는데 이것이 바로 이종 단백질을 체내에 생겼기 때문이다. 땜에 의한 이종 단백질은 약한 화상으로 생긴다. 뜸봉을 살갗 위에 태워서 60도 정도의 온도로 약한 화상을 입히면 화상을 입은 세포들이 분해되면서 체내 특수한 이종 단백질이 만들어진다. 이 이종 단백질은 혈액에 흡수되어 몸 전체를 순환하면서 약해지는 세포에 힘을 주고 세포를 되살려서 인체의 저항력을 높인다. 며칠이 지난 뒤 나는 SC로 전화를 받았다. 그는 부인이 일단 병원에 살 수 있는 데까지 치료해보기로 했다고 전했다. 그는 병원을 등지고 침 때문에 진 쪽으로 의지하기에는 왠지 마음이 편치 않아서 그렇게 결정할 수밖에 없었다고 덧붙였다. 그리고 며칠 동안이었지만 치료해주어서 고맙다는 말을 되풀이했다. 나는 아쉽다는 말을 여러 번 했다. 내가 전화를 받고 있을 때 마침 P그룹의 Y 회장이 진료실에 들어왔다. SC와 친분이 두터운 Y 회장은 SC 부인의 치료를 부탁한 장본인. Y 회장은 내가 전화에 대고 아쉽다는 말을 여러 차례 하는 소리를 듣고서 궁금했던지 수화기를 내려놓자마자 물었다. 내가 자초지종을 전해주자 Y 회장은 혀를 찼다. Y 회장도 당뇨로 고생을 많이 했다. 세계에서 유명하다는 병원은 안 가본 곳이 없을 정도로 당뇨를 치료하기 위해 애를 썼었다. 그러다가 한 병원에서 주사를 맞고 쇼크로 죽을 뻔했던 적도 있었다. 그는 죽을 고비를 넘긴 뒤 병원에 다니기를 그만두고 나에게 치료를 받기 시작했다. Y 회장은 뜸으로 6달 만에 당뇨가 완치되었다. 그는 뜸이 최고라는 믿는 사람이다. 그래서 종기가 나도 뜸을 들어오고 감기 기운이 돌아도 숙취가 있어도 뜸을 들여온다. 어떨 때는 주위 사람들을 끌고 올 정도로 그는 뜸의 매력에 푹 빠져 있다. 잘 알고 지낸 SC 부인의 병 소식을 듣게 된 Y 회장은 당연히 침뜸 치료를 권했을 것이다. 그리고 3일 만에 뜸 효과가 나타나 부었던 배가 가라앉자 그거 보라며 함께 좋아했을 터였다. 그런데 SC가 뜸 치료를 미루겠다고 했으니 Y 회장은 안타까운 심정이었을 것이다. 그 양반 그 나이에 세 장가 들고 싶어서 그런 건 아닐 테고. Y 회장은 답답해서인지 한숨을 내쉬었다. 그리고 입속으로 중얼거렸다. 모르면 고생이지 고생이야. 뜸이면 되는데 뜸으로 고칠 수 있는 것을. 그거 참 허허허허. 네, 딱 13분 걸렸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루에 한 챕터 잊지 마시고 깊이 인지하셔서 실행하는 그런 날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